안녕하세요. 객관빌딩 박승훈입니다. 오늘은 2024년 강남구에서 손절이 나간 세 가지 사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왜 손절이 나갔는지, 그리고 어떤 점을 저희가 좀 주시하면서 상업용 부동산을 봐야 하는지, 그리고 사실은 이 손절 사례를 보면서 배울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. 한번 사례들 살펴보면서 저의 의견과 그 이유들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거래 사례입니다.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51의 14번지 건물입니다. 지난번 강남 아쉬웠다고 생각하는 매매 사례에서 나왔고, 이번 손절 사례에서도 나오게 된 건물입니다. 2022년 5월 총 매매가 57억, 평당 1억 7,100만 원에 매입을 하셔서 2024년 10월 총 매매가 52억 5천, 평당 약 1억 5,80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. 올해 매입하신 금액도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대가 약간 있다고 느껴져서 아쉬웠는데, 2022년에 매입한 금액은 굉장히 높은 금액에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. 사실 2022년, 2023년 이맘쯤 이런 거래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 이유는 부동산 상승기 때 분위기가,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분위기가 정말 지르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실수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손절 사례, 지금과 같은 사례를 봤을 때 표면적으로 보면 뭐 한 4억 5천 정도 손해 보신 거 아니야?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, 이 안에는 취득세와 그리고 기타 금융 비용, 그리고 또한 이 시간에 대한 이 비용까지 모두 녹아져 있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인 토지 매각가를 보면은 한 8% 정도 하락이 있었는데요. 그 속에 숨겨진 비용까지 계산을 한다면 10억대 손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건물이 싸게 매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, 우선 그 이전 사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면 도로가 지나치게 좀 좁은 감이 있습니다. 이렇게 딱 4m 도로, 딱 4m라고 다 안 좋은 건물은 아닌데요. 지금처럼 이런 상권 쪽에서는 딱 4m 도로에서는 사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건물 제외하고서는 전부 다세대 다가구, 뭐 원룸 그런 건물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. 이전에는 임차사가 어느 정도 좀 차 있었지만 지금 같은 불경기를 맞으면서 임차사가 모두 나가게 됐고, 그렇기 때문에 공실기간이 굉장히 길었던 건물입니다. 다음 매수하신 분이 4억으로 매수를 하셨다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장기적으로 버티실 생각으로 들어가신 것 같고, 혹시 투자용으로 사셨다면 한번 고전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사례입니다. 두 번째 사례는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94의 7번지 건물입니다. 2022년 1월 총 매매 금액 77억, 평당 약 1억 5,600에 매입을 하셨고, 2024년 1월 총 매매 금액 75억, 평당 1억 5천만 원에 매각한 건물입니다. 전체 매매가 금액 2억 정도 차이면 크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,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득에 필요한 기타 세금 그리고 기타 비용을 다 생각을 하고, 그리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한 2년간의 기회 비용까지 생각을 한다면 적지 않은 손해가 있었던 사례인데요. 이 건물을 한번 살펴보시면 전면 도로가 역시나 정확히 딱 4m 도로변입니다. 아까 사례와 동일하게 이렇게 딱 4m 도로가 모두 나쁜 건 아니지만, 특히 해당 사례와 아까 전 사례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근처 건물들이 다세대 다가구 이렇게 상권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보실 수 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손절이 나갈 수밖에 없었고, 그리고 해당 건물에 원래는 통임차로 임차사가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 임차사가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나갔기 때문에 공실기간이 꽤나 길었는데요. 제가 항상 좀 조언을 해드리는 내용이, 영원한 임차인은 없습니다. 영원한 임차인은 없기 때문에 현재 임차인만 바라보고 매입을 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신데요. 이 임차인이 나가고 난 이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성을 했을 때 동일한 수익률, 동일한 구성으로 채울 수 있는지 그 점을 꼭 주의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세 번째 거래 사례인데요. 세 번째 거래 사례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18의 11번지 건물입니다. 2021년 7월 총 매매 금액 200억, 평당 약 2억 원에 매입을 하셔서 2024년 7월 3년간의 기간을 두고 매매가 180억, 평당 1억 8,600만 원에 매각을 한 건물입니다. 같은 상업지역에 위치한 역삼동 719의 12번지 건물이 2021년 5월에 매각가 127.6억, 평당 1억 8천,
그리고 역삼동 718의 26번지 건물이 2023년 7월에 매각가 168억, 평당 1억 6,600만 원에 거래된 걸 보면 해당 건물도 처음 매입 금액 자체가 꽤나 높았던 걸로 생각이 되고, 그리고 특히 역삼동 상업지를 매입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. 역삼동 상업지 하면 우리가 테란로 대로변이나 아니면 좀 이면 상권들이 이 상업지를 이루고 있는데, 상업지라고 모두 연면적 용적률을 800%, 1000% 주는 게 아닙니다. 지금 해당 역삼역 특히 이면 이렇게 4m 도로변은요, 용적률 제한이 있습니다. 용적률 제한이 몇 프로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체 면적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. 전체 건물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못하는 규제가 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재밌는 게 대지가 70평짜리도 2000제곱미터 한 600평 정도 됩니다. 70평짜리도 600평 연면적이 나오고요. 200평, 300평이 돼도 전체 연면적이 600평밖에 건축을 하지 못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대지가 좀 크면은 이걸 분할해서 건물 2동을 올리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요. 그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. 이런 규제가 어떤 실익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 규제를 꼭 생각하시고 고려하셔서 건물 토지 매입을 고려하셔야 됩니다. 이 역삼동 이면 상업지역에서는. 그렇기 때문에 이 상업지역 치고는 평당가로만 놓고 보면 상업지역의 1억 8천 2억이면 싼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전체 연면적을 얻을 수 있는 게 600평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그 600평에서 뽑아낼 수 있는 월 임대료 수익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수익은 증가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 한계점을 잘 생각해서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수익이 안 나옵니다. 4m 도로에서는. 그렇기 때문에 전체 매매가를 낮게 매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. 이렇게 2024년 거래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손실이 나갔던 건물, 조금 다소 아쉬운 건물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. 사실 저희가 든 예 말고도 정말 좋은 거래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. 좋은 거래 사례도 나중에 한번 정리해 볼 예정이고요. 그렇게 손실이 나간 거래 사례, 그리고 다소 아쉬운 거래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점은 아무래도 걷는 도로, 그리고 가시성 두 가지가 가장 컸지 않나 싶습니다. 이거를 모두 아우르는 말이 입지인데요. 결국에는 좋은 입지의 건물에 매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, 또 사례에서 살펴보셨다시피 아무리 좋은 입지를 하더라도 평당가 금액 자체가 너무 높거나 아니면은 전체 금액 규모가 이면 상권이라든지 그런 상권에 대비해서 무겁게 되면 나중에 매각할 때 아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다양한 면을 고려하셔서 매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요.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